뉴스 읽어드립니다. 오늘의 뉴스를 10분 만에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은 2024년 7월 25일 목요일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주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한국이 멕시코, 인도, 중국 등에 이어 미국 내 6번째로 이민자가 많은 국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 기관 퓨리서치 센터가 발표한 미국 내 이민자 통계에 따르면 1965년 이후 미국에 유입된 이민자들을 국가별로 조사한 결과 2022년 기준 멕시코 출신 이민자 인구가 1,780만 명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뒤로 중국, 인도, 필리핀, 쿠바 등의 순이었습니다. 한국 출신 이민자는 200만 명으로 6번째로 많았습니다. 미국 내 불법 이민자 수는 전체 해외 출생 이민자의 23%인 1,100만 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는 1년 전 조사의 1,050만 명에서 50만 명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국가별로는 멕시코 출신이 405만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한국 출신은 전년 대비 1만 명이 증가한 11만 명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의 경우 2021년 불법 이민자가 전년 대비 1만 명 늘었지만 최근 10년간의 추이와 비교하면 평균보다 감소한 수준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직 사퇴 이후 처음으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새 세대에게 횃불을 넘겨야 한다며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적극적 지지 의사를 다시 표명했습니다. 또 민주주의의 방어라는 표현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백악관에 다시 들이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한 연설에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미래 세대에게 횃불을 넘기는 것이라며 81살로 고령 논란에 시달리던 자신이 후보직을 내놓고 59살인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공적 생활에서 인물이 아직도 중요한가라고 물으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는 점을 에둘러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968년 린든 존슨 전 대통령 이후 재선을 포기한 첫 대통령으로 레임덕에 빠진 처지를 의식한 듯 자신이 재출마를 하지는 않지만 계속 국정에 완전히 집중하고 있다며 대외와 대내 정책 모두 최선을 다해 가능한 한 많은 것을 이루겠다고 말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 출마가 유력해진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를 조만간 선언할 것이라고 MBC가 보도했습니다. MBC 방송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후보에서 사퇴하고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 출마를 선언한 지난 21일 이후 오바마 전 대통령이 해리스 부통령과 긴밀히 연락해왔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들은 MBC의 오바마 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해리스의 출마를 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며 그녀가 훌륭한 시작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MBC는 오바마 전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 보좌진들은 두 사람이 함께 선거 운동에 나서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며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부인 미셸 여사도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한다고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카에게 장애인은 죽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조카 프레드 트럼프가 다음 주 출간할 저서 올린 더 패밀리를 인용해 이와 같은 내용을 전했습니다. 프레드는 저서에서 자신의 삼촌이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시절 중증 장애인 가족의 사연을 들으면서 가슴 아파하는 척 연기하는 것을 봤다며 그러나 삼촌은 가족들이 자리를 떠난 후 장애인이 처한 상황과 치료 비용을 고려할 때 그런 사람들은 죽는 것이 더 낫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레드는 1981년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형 프레드 트럼프 주니어의 아들입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캠프의 스티븐 청은 완전히 조작된 최고 수준의 가짜 뉴스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가 절대 그런 말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대통령의 제2요구로 다시 국회로 돌아온 최혜병 특검법이 한국 시간 25일 오후 재표결 결과 부결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2요구, 즉 거부권을 행사한 지 16일 만에 특검법이 폐기된 것입니다. 재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재의결 기준에는 딱 6표가 모자랐고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이라는 벽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미국 출장 중인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를 뺀 야권 의원이 191명이란 걸 감안하면 국민의힘에선 3명의 의원만이 찬성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심을 배신하고 공정과 상식을 폐기했다고 규탄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곧장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윤석열 수사외압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재표결을 지켜본 해병대예비역연대도 거칠게 항의했습니다. 명품백 수수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가 영상이 공개되고 8개월 만에 처음으로 국민께 죄송하다는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 여사 대리인인 최지우 변호사는 김 여사가 심려를 끼쳐드려 국민께 죄송하다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조사가 끝나고 디올백 수수 의혹 조사 직전 조서에 기재되지는 않았지만 수사팀 검사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과하는 신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뇌물을 수수해놓고 국민 앞에 사죄하러 나서지도 않겠다니 참담하다면서 이런 사과가 쉽지 않은 사죄고 진심 어린 마음이라니 국민 우라통을 터뜨리려고 하느냐고 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남부 캘리포니아 낮에 더운 날씨 예상됩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는 낮 최고 기온은 90도, 밤 최저 기온은 68도 예상됩니다. 벨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낮 최고 기온은 100도, 밤 최저 기온은 72도 전망됩니다. 해안가 지역은 낮 최고 기온 77도, 밤 최저 기온 67도 예상됩니다. 산간 지역 낮 최고 기온은 85도, 밤 최저 기온은 55도, 사막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은 109도, 밤 최저 기온은 80도 전망됩니다. 오늘의 뉴스 읽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